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2020 경자년 새해 첫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재외공관과 한인단체들도 오늘 일제히 시무식을 갖고 공식 일정에 돌입했는데요. 올해는 한인사회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도약의 해로 삼겠다는 각오입니다. 이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국 기업과 동포 기업 간 상생을 지원한다. 유학생 등 모국 청년의 미국 인턴십 기회를 확대하고 영사 업무 서비스 개선에 집중한다. 오늘 시무식에서 LA 총영사관이 밝힌 올해의 사업 목표입니다. 한미 양국 간 경제와 인적 교류를 증대시키고 전자 시스템 도입과 영사 서비스 개선을 통해 본연의 업무인 민원 서비스 품질을 올리겠다는 각오입니다. 공관은 올해 다가오는 제21대 총선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LA 총영사관은 올 상반기 제21대 국회의원 유권자 등록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난달까지 800여 명 수준에 머물렀던 유권자 수는 어느덧 1,3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유권자 등록 캠페인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는 게 조국 대한민국의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주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 40여일 정도 유권자 등록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등록하실 수 있다는 점 참조하셔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LA 한인회는 오늘 시무식에서 화합과 상생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한인사회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 단체 간 상호 협력을 늘리고 주류사회와 소통을 늘려 한인들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문제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제 경쟁하지 말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하원 의원이나 또는 미 주류 사회와 컨택을 해서 저희들이 가져와야 될 그런 몫을 챙기는 그런 수순을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인회는 올해 진행될 센서스 인구조사에서 한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설문 참여를 독려하고 정치력 신장을 위해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무식을 통해 한 해 목표를 제시한 재외공관과 한인단체들, 협심을 바탕으로 동포사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는 취지는 동일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올해 2020년은 유독 한인사회의 정치력을 결집시켜야 하는 중요한 일정들이 많습니다. 이우수 기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자, 이우수 기자, 이제 2020년 첫 대담인데, 자, 오늘 이제 2020년의 주요 일정들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올해 10년 만에 인구조사 센서스가 시작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정확히 10년 만인데요. 미국 정부의 정책이 이 센서스를 토대로 정해진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네. 더 중요한 것은 센서스 인구조사를 토대로 그 다음에 2021년이 되죠. 연방과 주, 각 지역 시 정부가 일제히 선거구를 재조정하게 됩니다. 네, 사실 이게 핵심인 거죠. 이제 10년 전에도 센서스 다음 해에 이제 선거구 재조정이 이루어졌는데 당시에 한인타운의 수건 사업이었던 한인타운 단일 선거구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흔히 미주 한인 인구를 200만에서 250만, 최근에는 300만까지도 보는데요. 네. 한인들의 센서스 참여율은 거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인구 집계가 안 되다 보니까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가 결국에 안 이어지고 그렇겠죠. 결국 2018년에는 일방적으로 타운 노숙자 쉘터 건립이 강행이 될 뻔하기도 했습니다. 예, 정치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구조사가. 자, 이제 올 한 해 많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아무래도 홍보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우수 기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자, 올해 출마하는 한인 후보들도 많죠. 네, 가깝게는 LA 시의회부터 연방 하원까지 한인 후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주요 후보로는 무엇보다 LA 시의 지금 현직 시의원이죠. 데이빗 뉴 시의원과 존리 시의원이 모두 재선에 도전하게 됩니다. 존리 시의원은 당선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또 재선이네요. 네, 참 선거를 열심히 활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후보인데요. 네. 지난 선거가 전임 시의원의 남은 임기를 채우는 보궐선거였다 보니까 네. 예비 선거일이 이제 오는 3월 3일인데 네. 결선이 또 11월 3일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1년 내내 거의 이제 계속 선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도 의원직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네. 그래도 현직 프리미엄이 있어 상대적으로 지난 선거 보궐선거보다는 좀 수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올해 선거는 참 희한한 게 이제 예비 선거일이 3월인데 결선이 11월까지라서 거의 굉장히
예, 1년 내내 뭐 선거를 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그만큼 바쁘겠죠. 그렇죠. 예, 이제 역시 또 이제 이 같은 기간 동안에 여러 한인 후보들이 출마하지 않습니까? 네, 한인타운 관할 지역인 10지구에 그레이스 유 후보가 재도전을 합니다. 네. 또 이지구 카운티 슈퍼바이저직에는 한타 지킴이로 알려졌죠. 네. 정찬용 변호사가 출마를 하는데 두 번 모두 강력한 상대를 만났습니다. 네, 네. 또 미셸 박스틸, 또 영김 후보는 각각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하게 됩니다. 네, 한인 후보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제 취재를 통해서 계속 저희가 소개를 할 거고요. 자, 한국 총선 재외선거 얘기로 넘어가죠. 올해 치러지죠. 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재외국민 선거가 또 한번 치러지게 되는데요. 네. 현재 유권자 등록 기간입니다. 2월 15일까지 등록을 온오프라인에서 받고 있는데 네. 투표일은 한국은 4월 15일이지만 재외선거의 경우 마감된 기표가 가야 되기 때문에 열흘 정도 빠릅니다. 예. 4월 1일부터 6일까지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되고요. 지정 투표소 결과는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외선거도 저희가 또 관심을 갖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뭐 올해의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대선이 되겠네요. 네. 예, 11월 3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미국 선거의 모든 향방이 이 11월 3일 화요일에 결정지어지는데요. 네. 미국은 매 2년마다 11월 첫째 주 화요일에 중간선거 그리고 대선을 번갈아서 치르는데 올해는 4년 만에 돌아온 대선입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가려지는 만큼 뭐 투표율도 역대 최대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관심이 많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한인들의 투표 영향력이 작아지는 건 또 아닙니다. 네. 앞서 위에 언급한 모든 한인 후보들도 이때 최종 당락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3월 예비선거, 11월 본선거 이런 그렇죠. 식으로 된다는 거죠. 네, 예. 한인 투표율이 높아지면 연방 의회에 한인 여성 2명이 동시에 입성할 가능성이 생기고 LA 시의회에 세 번째 한인 시의원도 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LA 카운티 사상 첫 한인 슈퍼바이저가 탄생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시나리오만 보면 가능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엔 한인 투표가 좌지우지할 것 같은데 뭐 말로만 들어도 설레는 이야기인데 꼭 그런 보도를 올해는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효수 기자 수고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센서스와 재외선거, 지역 한인 후보 선거와 대선까지 알아봤습니다. 향후 뉴스를 통해 개별적으로 의미와 중요성, 참여 방법과 여러 정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인은행들도 오늘 일제히 시무식을 열고 새해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지난해 여러 어려움을 딛고 올해는 한인 서비스 강화를 통한 신뢰 회복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김견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0년 첫 출근길에 오른 한인들. 한인은행 직원들은 서로 담소를 나누며 활기찬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경자년 은행가는 외적으로 무역전쟁, 금리 인하로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올해 뱅크 오브 홉은 한인 사회의 금융 서비스를 시작한 지 40주년을 맞습니다. 지난 4년간 은행 통합 후 내실 다지기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지금까지 투자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한인 고객들을 위한 대출과 예금을 높여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저희 은행이 발전하면서 또 교포 사회가 발전하면서 지난 시간 40년의 시간을 생각해 볼 때 이제 좀 더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아닐까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미은행은 꾸준히 준비한 디지털 부분의 역량을 올해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인 고객들의 편의를 높이는 서비스에 주력한 것으로 모든 업무는 한인 사회와 고객 중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손님들 위주로 저희 이제 모든 그런 은행의 모든 업무적인 이런 것들을 프로세스나 그 손님 중심으로 또 손님을 포커스하고 이제 커뮤니티를 포커스해서 한 해를 보낼 생각입니다. 네. 퍼시픽 시리뱅크는 나스닥 상장 이후 타인종 고객과 투자 유치가 활발했습니다. 올해는 직원 확충과 마케팅 부서 확대입니다. 비즈니스 융자 고객을 더욱 유치하기 위한 전략도 세웠습니다. 한인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 강화를 위해선 모든 직원들의 협력이 가장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팀워크인데요. 이게 지점과 지점 간의 그런 경쟁이 아니고 그러니까 은행을 하나로 보고서 우리가 다른 은행도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협조하고 협력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이런 시기에서. 한인 사회의 악재는 자영업자의 매출 하락과 자바 시장 경기 침체입니다. 한인 은행들이 다양한 상품 개발 투자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한인은행들은 신년사를 통해 대내외 악재에도 위축되지 않고 시장 개척에 나서 올해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온 하얀 쥐띠의 해입니다. 흰 쥐 또는 우두머리 쥐는 풍요와 번영 등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박시몬 기자가 경자년의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2020년은 경자년의 해입니다. 경자년은 60간지 중 37번째로 흰색 쥐를 뜻하는데 흰 쥐는 우두머리자 지혜롭고 생존력이 뛰어난 것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은 10간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센 바위나 쇠를 뜻하는 말로 경자년에는 힘이 센 지도자가 출현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12가지 동물의 12지에서 쥐가 가장 앞에 선 이유는 무엇일까? 12지신 설화를 살펴보면 아주 오래전 하늘의 대왕이 동물들에게 정월 초하루에 가장 빨리 천상의 문에 도달한 동물 순서로 지위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때 제일 부지런한 소가 첫 번째로 도달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갔는데 힘이 약하고 조그만 쥐는 도저히 다른 동물들을 이길 수가 없어 소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정월 초하루 부지런한 소가 가장 먼저 천상의 문에 도착한 순간 쥐는 재빠르게 소의 등에서 내려 1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쥐는 재빠르고 영리한 동물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 실험용으로 흰 쥐를 많이 쓰는 이유는 사람과 유전자가 99% 같다는 연구조사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쥐는 어린이들에게도 친숙한 동물입니다. 디즈니의 대표 캐릭터 미키마우스를 비롯해 톰과 제리의 제리 등 만화 영화의 주인공들은 언제나 지혜와 용기로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쥐는 부지런히 먹이를 모으고 숨겨놓은 재물을 지키는 데 뛰어난 동물입니다. 또 한 번에 6마리 이상, 1년에 8차례나 새끼를 낳는 번식력은 다산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경자년은 다산, 풍요, 번영의 해라고 불리웁니다. 한편 미국에서의 2020의 의미는 가장 좋은 시력을 나타내는 2.0, 2.0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면서 앞을 잘 내다보는 사람이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2020년 새해는 2020와 같은 눈으로 경제난을 넘어서 풍요와 번영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뉴저지주의 재산세 비용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박정우 기자입니다. 2010년 7,576달러였던 뉴저지 평균 재산세는 매년 지속적으로 올라 2018년 8,767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10년 사이 15%가 넘는 인상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매년 오르는 재산세는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1998년 7.5%에 해당됐던 평균 재산세는 2018년 중간소득의 11.4%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주정부의 재산세 보조는 크게 축소됐습니다. 재산세에 대한 직접적인 감면 혜택을 주는 홈스테드 리베이트를 위한 주정부 예산은 2007년에 22억 달러나 배정됐으나 12년 뒤인 2019년에는 2억 8,300달러가 배정됐습니다. 무려 87%나 줄어든 것입니다. 각 지역 학군 예산에 대한 주정부 지원금도 10년 가까이 동결돼 있어 주민들은 이런 이유로 더 많은 재산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반발하고 있습니다. 2018년 취임한 필 머피 주지사 역시 재산세 문제에 대해 눈에 띄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이전부터 부자들에 대한 추가 세금 부과를 통과시키는 편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들이면 교육 예산뿐 아니라 교통과 공공기관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뉴저지 주민들은 지난 시간 동안 이뤄지지 못한 재산세 대책이 2020년에는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오늘 새벽 2시 13분경 벤츄라 카운티 옥스나드 인근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LA 다운타운에서는 55마일 떨어진 곳인데 LA는 물론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앞서 어제는 애나하임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일어나는 등 새해부터 남가주의 지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성범죄 공소시효가 3년간 중지됐습니다. 3년 동안은 아무리 오래된 케이스라도 제소가 가능한데 올해부터 피해자 연령에 따른 공소시효도 26세에서 40세까지 상향 조정됐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또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스팸 전화를 막기 위해 통신회사들이 추가 요금 없이 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법 로보콜에 벌금을 $10,000까지 올리는 새 법안도 시행됐습니다. 새해 아침이었던 어제 오전 8시 35분경 LA 다운타운 100블럭 이스트 7가의 한 멕시칸 식당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명의 남성이 언쟁을 벌이다 한 명이 흉기를 꺼내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고 도주했는데 경찰은 용의자가 인근 지역의 노숙자 중 한 명으로 보고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적 피자 체인 도미노 피자가 지난해 12월 31일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새해맞이 행사 현장에서 평소 가격의 2배로 손님들에게 바가지를 씌워 구설에 올랐습니다. 도미노는 당시 $14짜리 라지 피자를 $30에 팔았는데 빌 드블라지오 뉴욕 시장까지 나서 트위터를 통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일리노이주가 새해 1월 1일부터 오락용 마리아나의 판매와 구매를 합법화했습니다. 또 주민들의 마리아나 관련 경범죄 기록도 모두 말소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